안녕하세요. 파이어 족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책을 하나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하나 생겼어요. 제 채널에서는 부동산 컨텐츠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흥미를 가지실 만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동산 스터디라는 네이버 카페 아시나요? 제 채널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 가입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회원수가 150만 명이 넘는 거대한 카페입니다. 제가 갑자기 부동산 스터디 카페를 언급하는 이유는요. 제가 소개해드릴 이 책이 부동산 스터디 카페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지은이는 정선용 님입니다.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 정스토리라는 필명으로 부동산 칼럼을 쓰셨던 분이에요. 내용이 너무 좋고 인기도 점점 많아져서 누적 조회수가 무려 100만 회가 넘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이야기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친 이야기들 또는 역사와 상식들 아주 이해하기 쉽고 흥미롭게 연재를 해주셨는데요. 이 글들이 모여서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라는 책입니다. 카페 게시판에 가시면 아직도 이렇게 글이 올라와 있고요. 작성자 정스토리로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스토리님이 연재를 마치시고 마지막에 올린 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스터디의 아들아 경제 공부해야 한다의 글은 영원히 지우지 않겠습니다. 언제든지 읽고 싶으면 읽으시고요. 그리고 모든 곳에 퍼다가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쓰셨네요. 저는 이 부분에서 무엇을 느꼈냐면 이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글을 통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자신의 지적재산권보다도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아버지 같은 넓은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실제로 이 책의 문투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군대에 있었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20대 초중반의 아드님께 써주신 글이 아닐까 싶네요. 이 책은 크게 5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돈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되고요. 절약하는 방법, 투자하는 법, 돈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경제 공부하는 방법,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20대들이 읽기에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막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혹은 경제활동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낯설고 어려운 경제 용어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읽기 쉽게 써주셨거든요. 실제로 카페에 단편으로 연재를 했던 글을 모아놓은 것이라서 한 챕터가 3, 4페이지 정도예요. 그래서 바쁘신 분들이 쪼개서 읽기에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20대 때 이 책을 완전히 이해하면서 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많은 내용을 스포하진 않겠습니다. 그래도 이 책이 얼마나 재밌는지는 살짝 보여드려야 되니까 몇 가지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의 차이를 가수 나훈아와 남진을 비교하며 설명해 주셨어요. 저작권료만 받아도 충분히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자본소득과 지속적인 방송 출연과 공연을 통해서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근로소득을 이해하기 쉽게 구분해 주셨죠. 또한 자산, 부채, 자본, 채권, 주식, 투자, 차입이라는 어렵고 낯선 경제 용어들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기 돈, 빌린 돈, 투자받은 돈으로 분류하고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들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참에 나도 재테크 공부 한번 시작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뽑은 베스트 챕터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책 내용 중에 부동산으로 경제적 완승을 이뤄라 라는 제목의 챕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전문을 다 읽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만 간추려서 전달해 드릴게요. 이번 주제는 경제적 완승이다. 우리 대부분은 아직 미생이다. 미생이라는 말은 바둑 용어이다. 바둑판에서는 최소 2집 이상 확보하지 못하면 미생이라고 한다. 한 집만 있으면 그 한 집에 돌을 놓아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살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미생이라고 한다. 그리고 2집 이상을 마련해서 자력으로 살 수 있는 걸 완생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왜 집이 대한민국에서 경제적 완생의 조건일까? 땅과 사람의 관점에서 상관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3가지의 핵심을 살펴보자. 첫째는 인구 밀도이다. 인구 밀도는 일정 면적 내에 몇 사람이 사는가를 나타내는 면적 내 사람 분포도를 말한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1제곱킬로미터 내 몇 사람이 살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숫자다.
통계청 이 나라 지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세계 주요 국가 인구 밀도는 미국 36명, 프랑스 119명, 중국 153명, 일본 348명, 그리고 대한민국은 515명이다. OECD 국가 중 인구 밀도 1위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세계 제1의 인구 밀도 때문에 토지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세계에서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 둘째는 도시화율이다. 도시화란 일정 공간에 사회시설이 집약되고 그 집약된 공간에 집중적으로 인구 밀도가 증가하여 집약된 사회문화 형태인 도시가 확산하는 과정을 말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시화 수준은 이미 82%에 이른다. 100명 중 82명이 도시에 살고 있다. 도시에 주택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대한민국은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그러니 더더욱 수도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셋째는 가구의 분화다. 과거의 가장 일반적인 가족 형태는 4인 가족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가족의 형태가 1, 2인의 소가구, 초액가족으로 급속하게 쪼개지고 있다.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1인 가구 구성비가 이미 30%를 넘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숫자이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비율은 더 높다. 주민등록상으로 주소지가 한 곳이지만 실제는 분리되어 생활하는 가족이 많다. 출산율 저하로 인구는 줄어들지만 그렇다고 주택 수요가 줄진 않는다. 반대로 가구 분화가 가속화되면서 주택 수요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택 수요자는 향후 20년 동안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 늘어난다. 지금부터 결론이다. 대한민국은 인구 밀도 세계 1위, 도시화율 82%, 수도권 인구 집중화 1위, 여기에 가구 분화 속도까지 높다. 어떤 시장이든 수요가 높을 때는 공급 없이는 그 어떤 규제로도 그 가격을 내릴 수 없다. 공급 이외에 대안이 없다. 자본주의 시장의 절대 불변의 원리다. 아들아, 단언컨대 집값은 내려가지 않는다. 특히 수도권은 더 그렇다. 노년의 경제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권 내 든든한 집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경제적인 완생을 할 수 있다. 아들아, 근로소득이나 소상인의 장사로는 더 이상 가족을 지킬 수 없다. 지속적으로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 안전자산 투자를 위해서는 경제 흐름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내 삶의 경제적 완생을 위하여 아들아 경제 공부해야 한다. 반드시 완생하거라. 네, 여기까지가 제가 뽑은 베스트 챕터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 의견을 첨언하자면 부동산 가격에는 사이클이 있다고 하죠. 이렇게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언젠가는 안정기에 접어들고 일부 기간 동안에는 하락세가 이어질 겁니다. 그렇게 반복해 왔고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집값 오르고 내리는 거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현금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뉴스 기사나 여러 칼럼에서 팬데믹을 극복하면서 실물 경제가 살아나면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그동안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찍어냈던 달러들 때문에 현금 가치는 계속 하락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차치하더라도 간단히 말해서 10년 전의 100만 원과 지금의 100만 원은 그 가치가 다르죠. 이렇게 현금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를 실거주하는 부동산으로 해야 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들께 드리는 당부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을 응원하고 있고 최대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정보들을 계속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